오늘의 시청 포인트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재명 1심 선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배석 판사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배석 판사들이 이재명의 이 재판 쭉 지켜봤죠. 자, 합의부는 지금 형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김동영 부장판사인데 여기서는 이 유정교사 선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대장동, 백현동 이 재판도 하고 있고 위례신도시, 성남 FC 이것도 다 김동연 33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배석 판사들은 지금 신문에 그 이름이 안 나오죠. 근데 다 지켜봤습니다. 재판 과정. 선거법은 형사 34부인데 지금 한승진 부장판사죠. 한승진 부장판사인데 1심을 2년 동안 걸었습니다. 원래 선거법은 1심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1심을 2년 동안 걸었죠. 그 과정을 배석 판사들이 다 지켜봤죠. 그리고 중간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끌다 더 이상 못 거니까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나는 자유다. 그 동창들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죠. 그 모습들도 배석 판사들은 다 지켜봤죠. 자, 그러면 배석 판사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금요일에도 이 선거법 오늘은 위정교사 최후 피고인 신문에 나갔고 지난 금요일에는 선거법 피고인 신문에 나갔죠. 원래 지난 금요일이 9월 6일이 이재명의 첫 구형 판결이 구형이 때리는 날이었어요. 첫 구형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모든 사건들 중에 첫 번째 구형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그때 이재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재판을 한 번 안 나왔죠. 그것도 2주가 연기돼가지고 지난 9월 6일에는 피고인 최후 신문을 했고 9월 20일 날 구형 때리기입니다. 자, 근데 피고인 최후 신문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제 신문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고 김문기 씨 몰랐다. 이 부분은 그 많은 그 정황 증거들이 있고 사진도 있고 뭐 골프 쳤다고 요트 탔다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김문기는 모른다. 나는 몰라. 그리고 김문기를 전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처장이었는데 김문기 처장 이렇게도 안 하고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 석자도 입에 안 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그 사람 표현을 하면서 유족들이 들으면은 정말 분통해야 할 2차 가해까지 막 합니다. 그 사람, 나는 이 채통 떨어지게 그 하위 직급 사람들과 무슨 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뭐 사진을 찍는데 호주 뉴질랜드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하급 직원들이 시장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는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쭈삣쭈삣 다가왔다. 그래서 사진 찍었다. 그 안에 김문기 씨가 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급 직원들하고 나는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유족들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김문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을 이 배석 판사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거 뻔한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또 위정교사 최후 진술. 유정교사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 이달 9월 30일에 구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하나, 9월 30일 하나 구형이 내려지는데 구형은 검사가 어떤 이렇게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요구를 하면은 어쨌든 1심 선고가 2개가 내려지는데 제가 왜 이재명
잡는 복병이 배석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전에는 이 합의부에서 부장판사가 압도적으로 의견을 다 몰아갔죠. 부장판사가. 왜냐하면은 그때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로 많이 이제 임용이 되니까는 뭐 사법연수원 기수가 쫙 있고, 부장판사 정도 되면 이제 배석판사들은 거의 뭐 초임이나 뭐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저도 재판하는 거 취재를 가보면은 부장판사와 이 배석판사들의 연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이 된 이 사람들도 있었고, 과거에.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거의 독선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렸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법과 이제 그 로스쿨을 나오면은, 로스쿨 나와서 법관으로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나서 지금 5년 이상, 그리고 10년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죠. 5년 이상의 변호사 생활이나 아니면 검사 생활을 하고 나서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판사 시험을 봐서. 그래서 로스쿨에 있던 잘 나가는 변호사들도 가끔 판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판사들이 처음에 와서 부장으로 승격하기 전에 배석 판사가 되는 거죠. 자배석, 우배석. 그리고 한 사람은 주심 판사. 주심 판사는 판결문에 직접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 배석판사 두 사람이 그게 아닌데 하면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걸 이제 묵살을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러면은 유죄면은 벌금이냐 징역형이냐, 징역형이면은 법정 구속이냐,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게 그 집행유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맞지가 않으면은 표결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3명이니까 2대1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3명의 합의부 판사 중에서 2대1로 됐는데 1이 부장판사였다. 그래서 결국은 배석판사 2명이 정한대로 판결이 났는데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소수 의견. 자기가 부장판사로서 나는 이게 유죄인데, 나는 이게 무죄인데, 이 두 사람이 유죄라고 하니까 그냥 유죄를 선고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소수 의견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합의부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배석판사들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장 10월에 선고 하나 내려지는 거, 먼저 선거법을 볼까요? 선거법이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와서 이게 대법원 확정되면 이재명 모든 게 날아가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선거법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입니다. 34부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장판사는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든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멤버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 성향이니까는 아무래도 이재명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이끌고 가지 않겠느냐, 선거를.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석판사들이 있습니다. 배석판사. 여기 34호의 주심이 이학인 판사인데, 이학인 판사는 로스쿨 얘기고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실 직계 이런 게 아니죠. 본인이 충분히 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이 주심 판사입니다. 주심. 그러니까는 판결문을 쓰게 되는. 그래서 만만찮다. 그냥 뭐 이끌려 가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배석 판사는 박명 판사인데, 박명 판사는 이 연수원,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판사만 하다가 온 게 아니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온 판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장판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벌금 100만 원 아니면 이제 그 이하 아니면 무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배석 판사들이 거기 이제 반기를 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이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 하나는 이 백현동 용도 변경 이런 건데 4단계 용도 변경. 그런데 이 선거법은 그 결과가 이제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이 있는데 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본인이 대장동이 그때 핵심 이슈였는데 대장동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을 끌어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국가기관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 다른 이제 판례를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장판사 혼자서 이걸 거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다퉈서 이 선고가 될 위정교사도 있는데, 위정교사는 그 김동현 부장판사죠.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계속 선거 끌어주고, 질질 지연시키고, 그렇게 많이 해왔죠. 이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이재명과 관련한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재명에게 유리한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위정교사 선고에서 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도 형사 33부도 마찬가지로 배석판사들이 있죠. 여기는 주심 판사가 배석판사 두 사람이 안건홍 그리고 김태형 판사인데, 김태형 판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 사기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 경력도 있고 뭐 이런 그 배석판사들이 그냥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 두 차례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판사들의 이름을 또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1심에서 김동연, 한성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장판사가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거 아닌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판사들 입장에서 좀 개딸들이 두렵죠. 이게 이재명에게 선거법 같은 경우에 유죄를 내려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파산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한 절반 정도, 재산 절반 정도가 날아갑니다. 민주당 재산 434억 원 토해내려면은.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판사 입장에서.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자기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합의 보니까는 책임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대로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책임 분산이기보다 이게 리스크 분산이죠. 개딸들로부터 당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1심입니다.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담감, 개딸로부터의 압박 부담감, 뭐 이런 것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합의부라서, 자,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는 부장판사만 부각이 되어 왔는데 이 합의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다. 물론 계속 이렇게 되면은 개딸이 또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판사들은.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이 이제 좀 분산을 시키는, 압박을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직선거법 선고도 물론이고 이 위정교사 이것도 배석판사가 좌우를 한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달 남짓 있으면은 이재명 1심 땅땅 때리겠죠. 이 선거법은 아마 벌금형이 나올 텐데 벌금형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한 방송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최소 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지사 때도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한번 기소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허위사실 하나 가지고 300만 원. 이제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돼도 300만 원 된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경기도지사 때는 대법원 가서 권순일의 재판 거래 아직은 유혹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벌금 한 7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죄로 하기는 어렵겠죠. 위정교사는 아마 징역형이 실형이 나올 텐데 뭐 법정 구속은 하기 어려울 거다.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한때 잘못 알려줬었죠.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 때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알려졌는데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최근 법조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 구속은 어려울 것이고 뭐 집행유예형의 실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금고형 이상이니까 모든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 대표직도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1심 선고 미리 보기를 한번 제가 이런저런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